기구만장하더라고요. 보니까 말도 세상에 못해요. 검사 예. 자기 저 이재명을 그 수사했다는 예. 검사들 네. 3명인가 4명 서울지검장, 지검장 네, 서울에 있는 저 2명의 차장, 네. 중앙지검의 차장은 검사장급이 많거든 목사님. 네. 또 아주 고위직이죠.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하니까 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전체 관장하는 지검장인데요. 네. 얼마나 국민들도 피해가 많고 네. 또 본인의 사건을 수사했다는 전력 때문에 네. 탄핵을 시키고 있거든요, 목사님. 거기다가 또 예산안을 한 데 보니까 전액 삭감했죠, 목사님 그냥 아예 경찰 네. 경찰 지원금은 아예 빵 예, 특활비 0이야, 깎은 게 아니라 0이야, 목사님. 0이고 검찰 지원금도 빵 예, 예. 또 대통령실도 특활비 그것도 빵. 이것도 빵. 예, 예. 그러면 저 윤석열 대통령 빨리 내려오라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제 예. 아니 예, 근데 그 특활비라고 하는 게 목사님 네. 아시지만 네. 우리가 마약 수사라든지 간첩서 같은 경우에는 네. 영수증을 제시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죠. 그래서 비밀이지. 특활비를 인정하고 있고 네. 박범계가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네. 특활비를 깎으려 그러니까요. 네. 76억 이하는 손을 못 댑니다. 더 이상. 박범계가 그 말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마저 빵으로 해서 빵으로요. 참 이 기고만장한 거죠, 이거요. 국정원 그 특활비에 대해서는 영수증 안 받잖아요. 그렇죠. 예. 예, 검찰에서 예. 간첩을 잡아야 되니까. 네네 예. 근데 국정원은 빵으로 또 안 했는가 이번에? 요번에 그 안 깎은 데는 공수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하하. 공수처는 자기네 말을 들을 것 같으니까 공수처는 삭감 안 하고요. 나머지 경찰, 검찰, 감사원, 대통령실은 다 싹 다 깎았습니다. 국회 특활비는 국회 특활비는 내두려 뒀죠. 그러니까 네. 뻔뻔이란 놈들. 한마디로 국회발 혁명입니다. 국회발 혁명. 예. 혁명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이가 그 누구야 저기 법제처장 이석연이요. 예. 그 영상 다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니 이게 이제 여기에 중대한 게 내전이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전. 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어느 단계에선가 멈추지 않으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계속 증폭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네요. 내전 상태.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렇게 핍박을 당하시면서도 왜 정치보복 없는 포용정치 화해를 얘기했을까를 이제는 제가 절감하게 됐어요. 그게 이거 가증스럽지. 끝이 없는 보복의 악순환, 사회 갈등. 자, 그만. 너는 임마 보복 아니야, 정치 보복. 나 저 자본이 말이요. 정치 보복이 아니라 국가 반란이야. 지금 하는 짓이. 홍동훈 목사님. 예. 이게 이제 드디어 내전이란 말이 나왔단 예. 말이야. 결국 내전 상태로 몰고 가겠다는 얘기거든. 이미 자기들은 로드맵이 다 서 있다고 봅니다. 숨겨놓고 이때 하나하나 차근차근 내전이라 하는 최종적 단계를 통해 가지고 정권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이 대법을 확정되기 전에 대선 출마해 가지고 대통령이 돼야 지가 살 길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네. 만일의 경우에 자기가 만일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까지 채워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대법을 확정돼 가지고 차기에 못하고 깜빡이 들어가 버리면은 자기 말로 제대로 들어가면 한 50년 산다 그랬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평생 감옥에 있느냐 대통령 돼 가지고 철학 부귀영화를 다 누리느냐 두 길밖에 없어요. 선택은.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재명 되면은 수단과 방법을 안 하고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 입장에서는 처절한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지만은 저렇게 말을 내전이라는 엄청난 정치적 말이거든 저게. 그렇지.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조중동 언론도 저 내전이란 발언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아무도 우리가 그냥 내전 내란 뭐 이런 거 하는 거야. 그건 지나갑니다. 그러나 대통령 다음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 저 사람이. 그래, 저런 사람 입에서 내전 상태로 몰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는 그야 준 내란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예비하는 그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니까 그야말로 저 사람이 지금 마음속에 있는 거는 국회에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그냥 뭐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모조리 자기들에게
이렇게 불리하게 놈들은 전부 다 탄핵을 다 되든 하든 전파소 가가지고 그게 결정되든 인용되든 안 되든 간에 무조건 그때 그 발목을 묶어놓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딜레이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 저런 걸 보고도 아무 반응이 없다. 그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라고 본인이 규정했으면은 거기에 걸맞는 그 어떤 행동 액션이 따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 분명히 그때 문재인 종전 선언을 외치고 돌아다니 노래하는 그 집단은 바로 문재인과 그 세력이고 이어가는 오늘날 더불어민주당 전 세력이 바로 반국가 세력이 규정한 겁니다. 그래서면 거기에 걸맞는 국민들이 통쾌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했다면요. 지금 60% 70% 올라갔습니다. 맞아요. 맞아. 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세월 다 보내버리고 이제 가지고는 코로나에 몰려가지고 완전 이러도 저러도 뭐하고 이제는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경제로 막판에 몰리면요 하다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든 운동 경기도 그래요. 혼전해서 막 골대 앞에서 혼전 버리다가 골 한 들어가 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다가 져버리는 게 게임이. 맞아요. 그런 상태로 지금 몰리고 있는 상태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윤 대통령께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2년 반, 1년 만에, 1년 안에 이 모든 그동안에 밀어놨던 숙제를 갖다가 한꺼번에 그냥 다 해가지고 하면요. 대구 경북을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자유 우파 보수 심지어 중도 사람까지도 그 모든 실상을 진상을 드러내버리면요. 그렇지. 좌파의 그 과거 김대중의 그 좀 비자금이나 이 모든 것을 이 문재인의 그 대북 커넥션 이 모든 것을 다 까발려 버리면요 국민들이 충격받아 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우리가 잠깐 공사를 직전에 갔구나. 네. 이래 가지고 그냥 전부 다 유턴해 가지고 자기 그 지방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선 일까지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성공의 척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네. 뭘 갖다 이런 거 저런 거 외교 아무리 해놔도 자기의 정권 창출을 본인에 의해서 안 되면은 본인도 불리해지고 대한민국도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정권 창출을 뭐 하면 그건 끝이에요 그게. 정권 창출을 해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렇죠. 내가 볼 때 대통령 부부는 감옥 갈 것은 이미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감옥 갈 것은 아니 우파 대통령을 세워도 감옥 갈 것은 확정이 된 것 같고 방송실 그 김민석 그 또 어제 그 저기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전에 끝내자 하는 거 그 연설 그 한번 들어보세요. 자, 들어봤어요. 우크라이나 불길을 못 끌고 와 안달하는 세력. 그 북한 안에 이런 식이야. 검찰은 김건희 따까리로 만든 자들. 오늘이 다섯 번째 집회입니다. 아니, 50일 후 생긴 게 트럼프 취임 전에 좌파처럼 다들 생겼어. 바꿉시다. 성탄절엔 주술 정권 퇴치를 노래하고 송년회엔 10명만 모여도 시국선언을 하고 트럼프에겐 조선동이 평화로 노벨상을 구원합시다. 25주 6개월 안에 야, 이 개새끼야. 자, 황교안 장군님, 이거 해설 좀 해주세요. 이게 도대체 뭔 뜻인지, 나는 이게 뭐 방언을 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뭔 소리예요, 저게 도대체? 저는 네, 뭐 벌써 오래전부터 이야기했지만은 네, 저놈들이 박근혜 탄핵 때 재미를 봤습니다. 사실은 박근혜 탄핵은 아주 정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실행한 게 아니고 가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 한번 잘못하고 맞아요. 그 대통령이 사과를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그리고 사과를 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그렇고 사과했다고 그러면은 됐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사과를 했을 경우 안 할 경우를 해가지고 아주 면밀하게 후속타가 준비되어 있는데 요번에는 지금 하는 짓들이 보면은 네, 지난번 박근혜 탄핵을 거울 삼아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지금 계획대로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맞아. 예. 그거는 지난번 이해찬부터 왜 뭐 20년 집권, 50년 집권. 저는 그거를 선거 부정하고 관련되게 생각합니다. 이러면 가겠구나. 네, 이거 똑같습니다. 저는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네. 이제 자신감이 있다는 그 소리 같습니다. 그러니까 50일 이내에 결판을 내자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집권 여당도 바로 반박이 나와야 되고, 예? 전혀 없어요. 예? 적과 싸우려면 적의 급소를 쳐야 되는데, 적의 급소를 왜 애써 외면합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지금 우리 보수파가 쓸 수 있는 적의 급소는 선거개혁, 부정선거 밝히는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는 겁니다. 저는 5.18 그 역사적인 평가는 네. 뭐 시간이 조금 더 가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안 하고 아무 대응 조치 없고 저렇게 나와도 뭐 저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같은 편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저는 집토끼를 잡아야지. 예? 우리나라 저는 정치 잘 모르지만은 정치에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중도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눈치꾼입니다. 네. 눈치 보다가 강한 쪽으로 붙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보수파도 집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집토끼가 뭘 원하는지, 집토끼로 인해서 지지율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중도는 따라옵니다. 그런데 왜 한동훈이 가서 5.18을 헌법 넣겠다? 예? 이따위 소리 나오고. 왜 그 전혀 호응도 안 하는 호남 지역에 가서 자꾸 그럽니까? 맞아요. 이거부터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정말 윤석열 대통령님 타이밍이 늦으면은 뭐 만시지타입니다. 늦어서도 안 됩니다. 또 안 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일이 아니라 나라가 무너지느냐 마냐인데 맞아요. 정말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